지난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덧셈과 뺄셈을 배우셨습니다. 결론은 뭐였었죠? 그죠? 1단계 괄호를 푼다, 2단계 동요한 계산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의 결론이었고요. 뺄셈은 뭐로 고쳐 푼다? 덧셈으로 고쳐 풀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뭘 배우실 거냐면 바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도 배우셨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전학년에 거쳐서 배웠던 것이 바로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죠? 분배 법칙, 하나는 지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요, 우리가 괄호도 풀어야 되고요. 괄호 푸는 건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지수 법칙. 그리고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분배 법칙 후에다가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괄호가 풀리고 나면 결론은 동요한 계산이죠. 그래서 앞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동요한 계산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던 곱셈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을 이어 붙였대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다? x 플러스 3이고 세로가 x가 되는 우리가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초등학교부터 배웠던 뭐다? 직사각형 넓이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그죠? 가로가 x 플러스 3이고요. 세로가 x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질문은 뭐냐면 큰 직사각형 넓이를요, 여기는 작은 정사각형 넓이하고요,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한번 합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큰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되죠? 한 변의 길이가 x래요. 자, 그래서 이때는 x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3이고 세로가 x예요. 그래서 민트색으로 칠해져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3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넓이의 뭐다? 합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뭐다? 3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했지만 이 두 개는 어떻게 된다?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괄호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괄호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다? 그렇죠.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은 x 곱하기 x 플러스 3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x제곱 더하기 3x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거는 여기 민트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처럼, 자, 무슨 법칙을 썼다? 분배 법칙을 썼죠. 그래서 각 항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요, x 곱하기 x는 x제곱이라고 배우셨고요, 지수 법칙에 의한 겁니다. 자, 그리고 3 곱하기 x는 뭐다? 단항식하고 수 계산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냥 3x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곱셈의 기본은요,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요, 자, 우리가 바로 연산 법칙 3총사죠.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에서도 덧셈에서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좀 생략해서 계산해도 관계가 없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덧셈에서는 우리가 분배는 없었죠, 그죠? 분배 법칙은 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괄호를 푸는 것을 자, 뭐라고 했다? 전개라고 불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내죠. 그래서 곱을 합으로 나타낸 걸 전개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꾸로 되는 과정을 무슨 분해라고 배우셨냐면 바로 인수분해라고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문제 4번.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이긴 하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x하고 3x 곱합니다. 그럼 뭐지요? 그죠? 3x 제곱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대원칙은 뭐냐면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문자도 어떤 문자?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x 곱하기 마이너스 7y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xy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개하라고 하는 것은 괄호를 풀어라. 그래서 항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개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x죠. 자, x고요. 마이너스 2y고 플러스 3입니다. 자, 제가 어디다 동그라미 한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항입니다. 그래서 항은 수하고 문자가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는 항상 뭐다? 부호에다가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무슨 값? 그죠? 절대값이 결합이 된 게 바로 뭐였냐면 수였죠. 그래서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하게 되냐면 부호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하고 x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x하고 마이너스 2y를 곱하세요. 그러면 4xy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x하고 플러스 3을 곱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x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신 거고요. 우리가 좀 거듭 제곱이 더 나오면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제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뭐다? 공식이죠. 자, 이른바 1번은 무슨 식이다? 그죠? 완전 제곱식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한 것은 바로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져 있다? 2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2번 하면은 ab, 3번 하면 뭐다? 사실은 ba죠. 자, 그 다음에 4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b 제곱인데 앞서서 곱셈에 대한 대해서는 연산법칙 3총사가 전부 적용이 되잖아. 그래서 이건 무슨 법칙이다?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AB나 BA나 같아요. 그러면 동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요건 X하고 AB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 하면 X제곱이고요. 2번 하면은 BX고요. 3번 하면 어떻게 된다? AX고요. 4번 하면 뭐가 되냐면 A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1차항 동류항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X로 이렇게 묶어내면 우리가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중학교 때도 배웠던 이 공식의 특징은 뭐냐? 자, 결론은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는 앞에 걸 제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를 곱해서 두 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제곱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x 곱했기 때문에 x제곱인 2차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항의 우리가 개수는 뭐다? a 플러스 b, 상수항은 뭐다? ab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곱셈 공식하고 요걸 거꾸로 하면 뭐다? 인수분해 공식은 뭐를 찾는 거냐면요. 결론은 a, b, c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인지를 찾아서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연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굉장히 좀 친절하게 적혀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 했고 교환법칙 성립해서 동량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에 배웠던 공식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은 크게 몇 개? 오늘 5개 배우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2개 했고요. 1, 2, 3이니까 5개 되는 거 맞죠? 자, 이것도 무슨 식?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a-b가 이렇게 두 번 곱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a제곱, 2번 마이너스 ab, 3번 마이너스 ba, 자, 4번 뭐다? b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AB하고 BA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동류항 계산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공식 외우셔야 돼요. 자, 2번이 곱셈 공식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공식이죠? 이른바 그죠? 앞에는 합, 뒤에는 뭐다? 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1번 하면 a제곱이고요. 2번 하면 마이너스 ab이고 3번 하면 ba이고 4번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인데 여기 있는 ab, ba나 ab가 같은데요. 이게 뭐다? 그렇죠. 우리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이란 이름 우리가 줬었고요. 결론은 뭐냐면 각각을 제곱해서 빼시면 되는 것이 이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긴 거죠. 가장 일반적인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입니다. 요거는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acx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ac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차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adx가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곱하시면은 bcx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된다? bd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1차항이 여기하고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x로 묶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AD 더하기 BCX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뭐가 됩니다? BD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워서 공식을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모두 몇 종류? 바로 5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몇 차식이었다? 중학교 때는 2차식이었어요. 고등학교면 3차식이거든요. 조금 이따 3차식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2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곱셈 공식은 뭐 하고 있으셔야 되냐면 자,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응용이 되면 뭐가 되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A, B를 찾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 CD가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그냥 정리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무슨 소리냐? 자, A 더하기 OB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A다? 그죠? A가 A예요. 자, 뭐가 B다? 그죠? 바로 OB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형태가 되냐면 앞에서 배우셨던 A 플러스 B를 전체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결론이 뭐였죠?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의 결론을 외우고 있어야지 중간 단계를 다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중간 단계를 확 줄여가지고 시간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특징이 어떻게 돼요? 자, 제일 처음에는 앞에 거 제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2배, 이거 각각 곱하세요. 그래서 A하고 뭐를 곱한다? OB를 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요 뒤에 걸 뭐다? 제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호는 얼마다? 10이고요. 중간에 AB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자, OB를 전체 제곱하면 25B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아까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형태였죠. 그래서 뭐라고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일단은 2차항 계수는 1이 되고요. 1차항 계수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두 수의 합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두 수의 곱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A가 3이고 자 B가 4이기 때문에 1차항 계수는 두 수의 합이 얼마다? 7이고요. 상수항은 두 수의 곱이 얼마다? 12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찾아서 딱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건 3차식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곱셈 공식 뭐라?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 6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래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자, 얘는요, 자, 뭐를 이용한 걸까요? 1번은, 그쵸? 이거는 A-B의 제곱을 우리가 이용한 걸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A입니까? 그쵸? 바로 3A가 A입니다. 자, 뭐가 B입니까? 그죠? B가 B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앞에 거 제곱하고요. 두 개 곱해서 2배 한 데다 앞에 마이너스 하고요. 뒤에 거 제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A를 제곱을 해야 되고요. 자, 마이너스 2배 3A하고 B를 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를 제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3A 전체 제곱입니다. 9A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에 2, 3은 얼마다? 6AB네요. 자, 그리고 더하기 B제곱.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살펴볼게요. 2번은 무슨 공식이죠? 자, 딱 보니까 가운데 부호만 반대네. 자, 그리고 A 4B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아까 우리가 복습을 했던 무슨 공식? 자,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은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A 제곱에서 뭘 뺀다? 그죠? 4B를 제곱한 것을 빼세요. 예,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16B 제곱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뭘 이용한 공식이냐면, 자, 1차항 계수가 x의 계수가 1인 경우죠. 그래서 요거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x제곱이고요. 자, 1차항 계수는 바로 두 수의 a, b의 합. 자, 그래서 상수항은 뭐가 된다? 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그럼 x제곱에, 자, 두 개 더할까요? 자, 두 개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4x. 자, 두 개 곱합니다.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12x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요 4번. 아까 제가 공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단계는 좀 줄어들겠지만.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산해요. 자, 그럼 2x하고 3x 곱하시면 6x 제곱이고요. 2x하고 4를 곱합니다. 자, 8x고요. 자, 1하고 3x를 곱하세요. 3x입니다. 자, 1하고 4를 곱하면 얼마다? 4가 되죠. 자, 여기서 동료한 계산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 더하기 3은 얼마다? 11x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학교 때도 배웠던 바로 2차식의 곱셈 공식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이죠. 자, 몇 차식이다? 그죠? 3차식입니다. 그래서 3차식에 대한 곱셈도 역시 연산법칙, 삼총사가 모두 다 적용이 돼서 요걸 한 다음에 자, 뭡니까? 그쵸? 결론은 괄호 다 풀고 있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왜냐면 다항식은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을 덧셈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A 4번입니다. 자,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래요. 자, 그럼 요거는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뭐 생뚱맞게 나온 건 아니고요. 바로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한 것이 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만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이 좀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1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2번 하면 이렇게 곱할까요? 2A 제곱 B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하면 AB 제곱 이렇게 되고요. 4번 하면 이제 B를 곱하는 거예요. 자, A 제곱 B 그 다음에 5번 하면은 2AB 제곱 자, 그 다음에 6번 하면 뭐가 되냐면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A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2A 제곱 B하고 A 제곱 B가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3A 제곱 B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AB 제곱하고 2AB 제곱이 동류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3AB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공식이에요. 자, 이게 3차식의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자, 근데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나 간편하게 잘 외우고 있느냐, 잊어버리지 않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특징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서 보세요. A 플러스 B를 제곱했더니 자, 여기는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죠? 2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특히 여러분 A, B는요 몇 차지요? 이것도 2차입니다. 왜 2차냐면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그래서 얘는 A 하나, B 하나이기 때문에 몇 개다? 2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은 몇 차식이 나와야 되냐면 2차식이 나와야 돼요. 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세제곱을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차수가 3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문자가 2개라서 사실은 2개를 동시에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을 수학에서는 정렬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그러면 A가 어떻게 제일 처음에 세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럼 A를 중심으로 해서 차수를 낮춰가요. 그러면 A 세제곱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A 제곱 A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차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림 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수의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항은 전부 다 뭐다? 그죠? 차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3차야 되니까 A가 2개면 B는 당연히 몇 개? 1개고요. A가 1개면 B가 2개가 되고요. 마지막 A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B가 뭐다? 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죠? 3차니까 3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외우시면 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곱해져 있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1번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 자 2번 마이너스 A 제곱 B, 자 3번 AB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4번 풀겠습니다. 그럼 A 제곱 B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푸시면 마이너스 AB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 6번으로 푸시면 뭐가 되냐? B 세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두 줄로 적었더니 깜짝 놀랐네. 잘못 눌러가지고.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줄로 적은 게 다행인 게 보세요. 동량 순서대로 적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남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우리가 1차하고요. 몇 차를 곱한다? 2차를 곱할 거예요. 자, 근데 곱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가 개수가 2면은 완전 제곱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2는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자, 1차에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고요. 자, 2차는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런 것을 그냥 흔히 뭐 한다?
교차한다라고 보통 많이 말들 해요. 자, 그러면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완전 제곱식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는 2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AB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차하고 2차 곱하면 몇 차가 나오죠? 3차가 나오는데 이때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한다고 했죠? 그래서 1차에 플러스고 2차에 마이너스면 3차에는 뭐가 되냐면 바로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가 좀 더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괄호를 풀었죠? 자, 이게 무슨 과정이다? 전개 과정이라고 배웠다고 하면 자, 이 거꾸로 되는 과정을 중학교 때도 배우셨어요. 자, 무슨 과정이다?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인수분해에서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 외우려고 하면요, 처음부터 배우는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셔야지 거꾸로 하면 뭐다? 인수분해 공식이거든요. 요거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직접 전개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거죠. 자, a-b의 세제곱 우리가 물었어요. 그럼 a-b의 세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원래는 그럼 이렇게 하겠죠? a-b의 제곱을 우리가 한 번 더 a-b를 곱한 것이 a-b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a-b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바로 그냥 좀 계속 전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러면 어렵지만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나중에 사실 이 공식은요, 뭐하고 요거하고 비슷하죠. 뭐만 반대예요. 그렇죠? 여기는 b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다?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에다 넣어주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전개 한번 해볼게요. a제곱 a 곱하면 a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마이너스 2ab하고 a를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b. 자, 3번 자 ab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a 제곱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면요 플러스 뭐다? 2a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6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와요. 자, 근데 동류항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a 제곱 b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동류항이네요. 3ab 제곱 빼기 뭐다? b 세제곱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요 공식하고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풀마 이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요 공식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뭐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럼 여기는 b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얘도 뭐하고 참 비슷하네. 자, 뭐하고 비슷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하고 비슷합니다. 부호가 이렇게 가운데가 반대로 되고 있죠. 자, 위에 거는요 앞에 이제 예제에서 뭐로 배우셨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배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풀마 풀 맞나요? 그래서 홀수차가 우리가 어떻다? 부호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풀이니까 뭐다? 자,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직접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a 세제곱입니다. 2번 플러스 a 제곱이고요. 자, 3번 자, 플러스 ab 제곱이 나옵니다. 자, 4번 마이너스 a 제곱이, 자, 5번 마이너스 ab 제곱, 6번 뭐다?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류항 순서대로 두 줄로 썼는데 당연히 소거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유도할 때는 일일이 다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걸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한 게 여기서는 몇 개다? 딱 4개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는 뭐 해야 된다? 역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A, B 찾아서 일단 넣을 거예요. 자, 스스로 하긴 살펴볼게요. 자, 요겁니다. 자, A 플러스 2B의 세제곱이래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얘는 무슨 공식 쓴 거다? 그렇죠? 자, 요 공식 쓴 거예요. 자, 외워볼까요? 외우셔야 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뭐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외운 다음에 자 a가 a입니다. 자 b가 뭐다? 2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식하고 똑같아요. a, b차 써서 딱 넣어주면 됩니다. 자 a는 세제곱 하고요. 두 번째는 3a 제곱. 자 앞에 거 제곱합니다. 그 다음 뒤에 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와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3이는 얼마다? 6이 되면서 a 제곱 b가 나와요. 자, 다음 3ab 제곱이죠. 3a. 자, b가 2b였기 때문에 2b를 제곱을 해요. 자, 그럼 이건 4b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4b 제곱이니까 3, 4 얼마다? 12ab 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b를 세제곱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요거는 뭐다? ab를 찾아서, 리모를 찾아서처럼 ab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같은 경우에 눈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x-3 하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3하고 9일 것 같아요. 자, 9가 뭐의 제곱이다? 그죠? 3의 제곱이죠. 요건 어떻게 되냐면 x, 그러니까 a, 요거는 이렇습니다. a-b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을 한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x가 a인 거고요. b가 얼마다? 우리가 바로 3인 겁니다. 자, 그러면 3을 제곱했으니까 얼마다? 9가 나오죠. 자, 그래서 중간에는 x하고 3을 곱하면 3x 맞네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a가 x입니다. 그래서 x를 세제곱했고요. 자, 뭐가 b입니까? 3이 b지요. 그래서 3을 세제곱하면 돼요. 자, 3의 세제곱 얼마다? 27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자 1단계, 2단계는 대입하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식 안 외우시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일일이 또 전개해야 돼.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다음 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자, 책처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공식을 사용한 거죠? 요거는 바로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을 이용한 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a인 거죠? 2a. 자, 뭐가 b인 거예요? 자, 3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a의 세제곱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뭐다? a의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머릿속으로 a, b 구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3a b 제곱. 자, b 제곱 3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 b의 세제곱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암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2를 세제곱합니다. 자, 8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하세요. 2의 제곱 얼마다? 4. 그러면 9, 4 얼마다? 36,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 먼저 하셔야 되죠? 9. 그러면 3, 9 얼마다? 27a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3의 세제곱은 얼마다? 2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어떤 공식 사용하시죠? 네, 이거는 a-b의 뭐다? 세제곱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 공식 기억하시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뭐가 a입니까? x. 뭐가 b지요? 그렇죠. 우리가 4y가 b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앞에 걸 세제곱 합니다. 자, 빼기 3, 그 다음 곱하기 a가 x고요. 그래서 x제곱이고, 두 번째는 b가 뭐다? 4y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x. 자, 그 다음 뒤에 걸 제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4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에 4y를 전체 세제곱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3차식의 길이가 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x세제곱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는 3, 4 얼마다? 12x 제곱 y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4의 제곱 얼마다? 16. 자, 3하고 16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48xy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4y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길이는 훨씬 길지만 이게 좀 쉬울 수 있겠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딱 보는 순간에 무슨 공식을 이용한 거냐면, a 더하기 b에다가요,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자, a 더하기 b에다가 뭘 곱한 거겠어요? 그렇죠?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을 곱한 그런 공식이에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뭐 보면 할 수가 있냐면, 3이고 9네요. 그러면 딱 제곱된 거 맞죠?
4가 16이네요. 그럼 딱 제곱된 거 맞죠? 그리고 두 개를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다? 두 개 곱하면 12a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 공식이 뭐였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요. 그래서 결론이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딱 보면 뭐가 a예요? 3a. 뭐가 b예요? 4.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3a의 세제곱 더하기 뭐의 세제곱이다? 4의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풀이 과정이 간단하죠.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3의 세제곱 27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얼마다? 6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앞에 거 풀었으니까 눈에 좀 들어오네. 자, 이건 무슨 공식을 이용하는 거냐면, a-b에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가 5x고요. b가 뭐다? y예요. 그러면 보세요. 딱 제곱된 거 맞죠? 딱 제곱된 거 맞죠? 두 개 곱해보세요. 5xy.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찾았네. 뭘 찾았다? a가 5x, b가 뭐다? y.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외워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5x 세제곱에서요 y 세제곱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5의 세제곱이 얼마죠? 그렇죠. 125라고 외우고 계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거는 제가 너무 암산을 해버렸네요. 그럼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곱은 2의 제곱 얼마다? 4, 3의 제곱 9, 4의 제곱 얼마다? 16, 5의 제곱 얼마다? 그죠? 2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자, 2의 세제곱 한번 볼게요. 2를 3번 곱하면 얼마다? 8 이렇게 됩니다. 자, 3을 세제곱 하면요. 9, 3 얼마다? 27 이렇게 되고요. 4의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6에다 4를 곱하세요. 그래서 64가 나와요. 5의 세제곱이면 제곱에다가 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25가 나오는데 이걸 암기하고 있으시면 굉장히 계산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딱 보는 순간에 어떤 공식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AB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탁 대입을 하시면 뭐가 된다? 곱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곱셈 공식은 일단은 분배 법칙과 무슨 법칙? 치수 법칙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가 풀리면 무슨 항계산이다? 동류항 계산. 네, 다항식은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계산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거든요. 연습 많이 두십시오. 이번 수학 플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플러스는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얼마다? 그죠? 101이고요. 세로가 얼마다? 99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스티커판을 만들었대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얼마입니까? 101 곱하기 얼마다? 9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로 계산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간단한 계산이어서 세로 계산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만, 자, 실제로 이런 게 식의 계산을 배우는 이유가 중학교 과정에서도 곱셈 공식의 제일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복잡한 수 계산이었어요. 인수분해도요, 제일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복잡한 수의 인수분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식을 배우는 이유가 규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101은요, 100에다 100을 기준으로 1을 더한 거고요. 99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다 1을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 더하기 1 곱하기 100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딱 보는 순간 무슨 공식이겠어요? 합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앞에 걸 뭐 한다? 제곱을 하고요. 두 번째는 뒤에 걸 제곱해서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100의 제곱인데, 그죠? 만의 제곱 썼네. 자, 100의 제곱이 결론은 뭐다? 중간 단계가 제가 조금 생략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했나 봐요. 자, 이건 그러면 뭐다? 100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어서 100은 얼마? 100의 제곱은 얼마다? 만. 자,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되냐면 답은 9,990다 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좀 간단한 문제여서 그냥 이렇게 세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만 아주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산에서는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와 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수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도 뭐다? 식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